이렇게 하다가 아무것도 전문성이 안 쌓일 수도 있어요. 안녕하세요. 블랙시금치입니다. 오늘 변호사님께서 또 재밌는 주제를 가지고 왔어요. 이런 논의들이 많아요. 타이탄의 도구들이나 폴리메스라든지 이런 책들에서 얘기를 나오는 게 여러 분야의 전문성을 쌓으면 각 분야에서 뭐 최고 1%는 아니고 상위 한 20%, 25%만 되더라도 이걸 여러 분야를 결합해가지고 활용할 수 있으면 성공을 할 수 있다.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한 게 있어서 조금 비판적으로 몇 가지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. 저희가 저번에 한번 얘기를 했었던 스페셜리스트 대 네네, 제너럴리스트. 네, 제너럴리스트와 관련된 주제가 될 것 같은데요. 네네네. 개인적으로 요즘 많은 유튜브에서는 약간 여러 개를 잘하는 게 좀 더 조합형 인재가 된다라고 많이 얘기를 하는데 우리 변호사님께서도 다른 시각으로 또 말씀을 해주실 거죠?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완전히 부정을 하고 그런 건 아니고요. 저도 찬성해요. 그리고 맞는 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이게 똑같이 어려운 거라는 거예요. 그러니까 그렇죠. 보통 유튜버 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. 이런 거는 상대적으로 어떤 한 분야에서 완전 최고의 전문가가 되는 것보다 쉽다.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냥 우리가 산술적으로만 계산해봐도 각 분야의 최고 상위 20% 여러 개 가진 사람이 과연 흔할까? 사실 거의 그럴 일이 없거든요. 그렇죠. 그럴 리가 없어요. 인간이니까. 네, 그리고 이제 우리가 확률로 독립시행이라고 가정하면 곱하기 하면 5분의 1, 5분의 1 하면 그렇죠. 4%밖에 안 돼요. 두 분야만. 두 분야를 상위 20%할 확률은 실제로 4%다. 이렇게 되면은 사실은 큰 의미가 없어요. 그러니까 한 분야에서 전체에서 4% 드는 거랑 같은 난이도라는 거죠. 물론 이런 건 있죠. 이제 최고위 전문가가 되면 될수록 그 최상위권에서의 그 지식의 차이와 그런 게 이제 아주 밀도 있게 구성이 되죠. 그래서 상대적으로 쉽게 쉬운 것처럼 얘기를 하지만 생각보다 쉽지 않을 수 있다. 그래서 너무 요즘에 또 이런 책들이 그 한 분야에 좀 집중하는 거나 이런 거를 오히려 좀 잘못 이해하시는 분들은 좀 방해를 할 수도 있는 그런 지식들인 것 같아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했거든요. 맞아요. 네, 그리고 그런 게 있어요. 한 분야를 열심히 안 하고 여러 분야를 계속해서 접하면서 어떤 기회를 엿보고 새로운 생각을 하는데 어떤 창의적인 도구로서 사용하고 굉장히 훌륭하고 맞는 방법인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하다가 아무것도 전문성이 안 쌓일 수도 있어요. 맞아요.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한 분야에 좀 전문성을 쌓으려고 한다면 사실 그 분야에 거의 최소 뭐 10,000시간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 몇천 시간 이상을 쏟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식으로 여러 군데 그냥 자기의 뭐 예를 들면 내가 이걸 하기가 지겨운 거예요. 그러니까 자기 핑계처럼 나는 그냥 이것도 해보고 여러 개를 하면은 다 잘 된다던데 뭐 이런 식으로 자기 합리화를 한다는 거죠. 맞아요. 그래서 실제로는 내가 어떤 뭐 예를 들면 상위 20에서 상위 10%, 상위 10에서 상위 5%,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올라갈 때 훨씬 더 많은 노력과 좀 이제 여러 가지 연습이 필요하고 이거가 사실은 다른 분야까지 갈 때도 다른 분야를 익힐 때도 도움이 되는데 이 과정이 없는데 계속해서 여러 분야만 한다는 거는 아무것도 안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. 맞아요. 그래서 이 부분을 이게 직접 책을 읽으시는 분들은 좀 이런 내용이 있어요. 그래서 이렇게 뭐 이런 부분을 오해하거나 그러시는 않겠지만 사실 책의 내용을 간략하게 소개하는 프로그램이 요즘 많잖아요. 그쵸. 근데 그 간략하게 소개를 하고 이러다 보면은 이게 그 책의 본 뜻에서 약간 오역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. 오역을 하기도 하고 또 그거를 보시는 시청자분들은 또 이거를 잘못 이해하실 수도 있어서 기본적으로 여러 개를 잘하는 거가 굉장히 좋은 장점인 건 맞지만 또 한 분야에 집중하고 이런 노력이 필요한 거를 부정하면 안 된다. 그러니까 한 분야에 집중할 수도 있어야 된다. 이런 부분 좀 말씀드리고 싶었어요. 여러 개를 잘해라, 여러 개를 잘하면 좋다라는 얘기를 듣다 보면 정말 말 그대로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 한 달 하다가 말고 한 달 하다가 난 원래 모든 그 배움이 처음엔 진짜 재밌거든요. 그렇죠. 처음 너무 재밌어서 한 달 재밌게 하다가 이제 조금 난이도 높아지면 하기 싫어. 제가 가끔 수학 예를 자주 듣는데 수학 사칙연산할 때 얼마나 재밌습니까? 그렇죠. 뭐 1 더하기 2, 2 더하기 3. 근데 뭐 이상한 기호 나오고 갑자기 뭐 X가 나오고 막 Y가 나오고 이게 뭔 말이지? 뭐 이렇게 되면서부터 접는 거잖아요. 이렇게 보면 사실 많은 사람들이 뭐 10개를 잘한다고 하는 건 멀티플레이어네. 너 정말 회사 가면 사랑받겠다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실제로 나쁘게 표현하면 어중이 떠중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분명하게 잘하는 것과 좋아하는 것이 있다면 잘하는 것에 한 과반수 이상, 막 60, 70%는 잘하는 것을 정진을 하고 그 이외에 잘하는 것을 조금 더 부가적인 시너지를 줄 수 있는 좋아하는 일들이 있다면
그거를 조금씩 곁다릴 식으로 그쵸. 이어가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. 그래서 저희가 뭐 하는 게 예를 들면 본업이 있으신데 본업을 일단은 충실히 하시면서 그거를 계속 지속하면서 다른 시도를 하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. 맞아요. 근데 이제 이거를 그냥 놓치시게 되면은 언뜻 보면은 그래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해서 나중에 결합하면 잘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실제로는 안 그럴 수도 있다. 그리고 제가 지금 이제 대행사를 운영하는 입장에서 또 이제 사업자분들이 계시고 이제 개인 사업자 막 시작해가지고 이제 개인 사업자를 하시는 분이 있다면 처음엔 자기가 조금씩은 알 필요는 있어요. 맞아. 다만 지금 후회하고 있는 건데 사람을 뽑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도 촬영을 할 수 있는 역량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제가 스스로 뭐 촬영하는 거 배우고 뭐 또 기기를 사고 그러지 말고 기기를 갖춘 사람을 좋은 사람을 같이 협업해서 좀 더 시너지가 날 수 있게 여러 가지를 다 하기보다는 여러 가지 중 필요한 요소가 있다면 그걸 잘하는 사람을 보는 눈이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. 네, 맞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좀 무조건 여러 개를 잘하라 이런 게 그때 쉽게 느껴지거나 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 조금 함정이 있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렸어요. 네, 오늘은 여기까지고요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